자, 379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네,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자, 건축부터 보겠습니다. 건축은 진짜 중요해요. 별표 2개 하시고요. 밑에 그림 잘 그려뒀죠? 네, 제가 그리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밑에 그림으로 잘 그려뒀으니까 필기 필요 없죠? 네, 설명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앞으로 보시죠. 자,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자, 첫 번째 건축입니다. 건축. 자, 건축법상 건축은 교재 보시면 5개가 있습니다. 네,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개를 이제 건축이라고 하게 되는데, 자, 그때 이제 신축이 무엇일까? 지금 설명합니다. 집중하세요. 신축. 설명 들어요. 교재에 필기되어 있잖아. 자, 신축이라는 것은, 네, 건축물이 없는 대지입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니까 나대지잖아. 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신축이라고 그래요. 핵심이 뭐냐면은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다 하면 틀려버려요. 어디에다가?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핵심, 없는 대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면 신축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두 번째,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무슨 건축물이라고요? 부속 건축물.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다가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뭐로 봅니까? 신축으로 봅니다. 신축의 개념이 몇 개죠? 2개. 밑에 그림 그려뒀네. 설명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축입니다. 정축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예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 여기 보세요. 건축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있는 대지예요. 있는 대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축조합니다. 건축물을 축조해서 이만큼 이거 외워야 돼. 건축 면적이 증가되거나 외워요. 건축 면적이 증가되거나 연 면적이 증가되거나 층수 또는 높이가 증가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증축. 이 4개를 외워야 돼. 그러면은 신축과 정축을 구별하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은 아까 없는 대지였죠? 없는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면은 신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면 뭐죠? 정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면은 신축. 있는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면은 정축.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거 이해 못하면은요, 그 책 읽어도 다 못 찾습니다. 설명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봐요. 그러면은 이거 이해하셨으면 한번 보세요. 여기 하나의 건축물이 있어. 하나의 건축물 맞죠? 하나의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이 저처럼 키가 커요. 그래서 건축주가 가운데 부분을 막아가지고 1층과 2층으로 층을 구분해서 정축이다. OX? O죠. 오잖아. 그죠? 네. 본래 몇 층이었죠? 1층이었잖아. 가운데 부분을 와서 층을 구분했으니까 1층이 몇 층 됐죠? 2층. 층수 또는 높이의 증가 있으면 되죠? 높이 증가는 없지만 층수가 증가됐잖아. 층수가 증가되니까 1층 바닥 면적에 2층 바닥 면적이 추가가 됐죠? 바닥 면적 합계가 뭐죠? 연면적. 그래서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이 넷 중에서 연면적과 층수 2개의 증가가 있잖아. 본래 있는 대지였잖아. 정축이다. OX? O.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재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듣고 이해를 하시고요. 이걸 듣고 이해가 되면 교재에 그려둔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겠죠. 그려둔 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는 것을 보시고 설명을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개축은 기존 건축물 전부나 일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합니다. 해체. 철거했더니만 철거. 전부 해체를 할 수도 있고 일부 해체를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상상을 해야 돼. 전부 해체하면 있어 없어? 없는 대지가 돼버리잖아. 일부를 해체하면 일부가 남아있잖아.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야 응용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야. 다시 합니다.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가 뭐죠? 건축물이 해체된 대지잖아. 그 대지에, 그 건축물이 해체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여서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핵심이 같은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해야 뭐가 되는 거죠? 개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여기 한번 봐요. 24평 단독주택이 있었어. 전부 철거하면 없어져 버렸잖아. 전부 철거하고, 전부 해체하고, 종전은 24평이었잖아. 종전과 같은 규모니까 24평보다 같거나 작게 축조하면 개축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일부 해체해서, 일부니까 12평만 해체한 거야. 그럼 얼마나 남아있어? 12평 있죠? 거기다가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축조하면 개축인데, 전부 또는 일부 해체하고, 전부 또는 일부 해체하고,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하면은, 전부 해체하고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하면 뭐죠? 전부 해체하면 없어졌잖아. 거기다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하면 뭐죠? 신축. 일부 해체하고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하면 일부가 남아있잖아. 뭐죠? 정축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해 못하면 책 이해 못해도 되는 거 아니라니까. 설명드려야 돼. 다시 할까요, 문제? 기존 건축물 전부를 해체하고, 종전 규모보다 작게 축조해서 뭐죠? 개축. 기존 건축물을 일부 철거하고 종전 규모보다 작게 축조해서 뭐죠? 개축.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해서 뭐죠? 신축. 일부 철거하고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해서 정축. 지금 이걸 말할 수 있으면 이해 다 하신 거야. 잘하셨어. 그러니까 전부 철거를 없는 대지로 상상을 해야 되고, 일부 철거는 일부가 남아있다는 걸 상상하면 분리되잖아. 설명드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이해를. 그 다음에 재축. 재축은 자연재해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가 뭐가 됐다고요? 멸실. 된 대지에 똑같아. 다시 건축물을 축조해서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이고,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이고, 청수, 높이 등이 종전규모 이하이면은 동수, 청수, 높이가 종전규모 이하이면은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면은 그 뜻이야. 뭐가 되는 거죠? 재축이다. 그럼 봐요. 개축과 재축의 공통점이 뭐지? 해체됐거나 멸실된 종전건축물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됐다는 점이 똑같잖아. 그 원인이 인위적인 해체가 원인이면은 개축, 자연적 멸실이 원인이면은 재축이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신축과 정축을 구분하는 핵심 키워드가 뭐죠? 없는 대지에 축조하면은 신축, 있는 대지에 축조하면은 정축. 그 다음에 개축과 재축을 구별하는 기준은 인위적 해체가 원인이면은 개축, 자연적 멸실이 원인이면은 재축. 그 다 키워드가 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전은 그림 그려요. 이전 책 좀 넘겨봐요. 넘기면서 380페이지 참고해보는 건축 개념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을 조문을 그대로 적어뒀죠. 박스 안에 380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 안에 5번에 뭐가 있죠? 딱 중간에 이전 찾으셨어요? 네, 이전 동그라미 하시고 줄 거예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그라미예요. 같은 대지 동그라미예요. 같은 대지 안에 같은 위치입니까? 다른 위치입니까? 다른 위치.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그라미. 같은 대지 동그라미. 다른 위치 동그라미. 그 세 개를 정확히 기억해야 돼. 고개 들어요. 그 밑에 그림 그려요. 이거는. 이제는 그림 그리세요. 그리고 계십니까?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아니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이렇게 옮기면 이게 뭐죠? 이전이라. 이해가 됐습니까? 너무 쉽잖아.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같은 위치입니까? 다른 위치입니까? 다른 위치라고 해서 이게 이전이야.
그럼 이 그림을 왜 그리게 하느냐면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이야기해요. 고개 드시고 여기 봐주세요. 여기 보고 대답해요. 대답해요. 대답하셔야 돼. 가만히 계시면 틀린 거야. 대답하셔야 돼.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를 옮겼어. 뭐죠?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다시.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를 옮겼어. 뭐지? 지금 신축이라고 이야기를 못 하신 분이 3분의 2야. 여기 1부만 딱 지금 대답하신 거야. 지금 대답 못 하신 분 다 일어서서 가방 들고 나가세요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된장. 그렇게 상상해야 돼. 잠깐 봐. 보세요. 한번 봐요.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 여기 한번 보세요. 건축물이 있어? 없어? 없어. 같은 대지야? 다른 대지야? 다른 대지. 상상하라니까 머릿속에.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를 옮겨서 없는 대지의 축점이 뭐지? 신축이잖아. 왜 그림을 그리고 이걸 보고 상상하라고 하는지 알겠죠? 글자로 외우시면 다 못 찾는 거야. 그럼 이제 다시 할게요. 이번에 대답 안 하면 이쪽에 안 됩니다. 진짜. 다시 할까요?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돼.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있는 다른 대지를 옮겼어. 뭐죠? 정축이잖아. 세 사람 맞았어. 그냥 상상해봐. 잠깐만요.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있는 다른 대지를 옮겼다니까. 건축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다고. 있는 대지로 이걸 옮겼다고. 그럼 뭐죠? 그럼. 그러니까 상상을 하니까. 없는 대지는 없는 거잖아. 있는 대지는 하나 있고 있잖아. 없는 대지를 옮기면 신축. 있는 대지를 옮기면 정축. 이 그림을 상상하면서 딱 그렇게 푸는 거야. 근데 글자를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 현장을 알고 있으면은 너무 쉽잖아. 이해가 됐죠? 다시 할게요. 건축급성 건축이란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축을 말한다. OX? 이축을 말한다. OX? 이축이라는 말은 건축부에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또 와서 이렇게 물어봐. 선생님, 네? 신축, 정축, 개축, 재축인데 왜 이축이라고 하지 않고 이전이라 그래? 뭐 이렇게 물어봐요. 이축이라는 말은 법으로 있다 없다? 건축 안 정한 거야 국회에서. 이축은 건축법상 없는 개념이다 이 말이야. 근데 더 심각한 거. 선생님 이축하고 이전은 어떻게 달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이축은 없단 말이야. 없는 개념인데 자꾸 어떻게 다냐고 물어본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서 연구하고 힘들어하는 거야. 이축하고 이전하고 어떻게 다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축이라는 것은 없는 개념이야 건축부에는. 아셨죠? 이걸 왜냐면은 아까 이걸 주요 구조를 해체를 해서 안 했어? 안 하니까 다시 축조를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이축이라고 합니까? 이전이라고 합니까? 이전. 그냥 옮기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해체하고 다시 짓는 게 아니니까 축조가 없죠? 그래서 이축이라고 하지 않는 거라고. 정말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심각하게 와요. 선생님 이축하고 이전하고 어떻게 달라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 380페이지 10번 대수선 찾으셨습니까? 대수선 별표 암기 외워야 돼. 외우면 되죠 뭐. 무슨 설명이 필요해? 내력벽 줄 거요. 내력벽을 어떻게 하면 되죠? 정설 동그라미 해체 동그라미. 정설 해체하거나 나 뒤에 끊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라고. 나 뒤에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다 끊으라고. 그럼 거기까지 뭐죠? 내력벽을 정설하거나 해체하면 뭐죠? 대수선이야. 알겠죠? 이렇게 끊으셨죠? 그 뒤에 봐요. 그 뒤에. 그 백 면적은 뭐죠? 그가 뭐죠? 그가 뭐냐고. 앞에 내력벽이잖아. 그 내력벽의 백 면적을 줄 거예요. 내력벽의 백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뭐하죠? 수선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그럼 내력벽의 백 면적을 수선하고 변경할 때는 몇 제곱미터입니까?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하고 변경해야 대수선이야. 그러면 그 30이 앞에 정설 해체하고는 관계가 있어 없어? 없잖아. 정설 해체하고 나에서 문장이 끝났잖아.
문제됩니다. 문제됩니다. 여보세요. 문제됩니다. 이런 거 틀리면은 진짜 안 돼. 한번 보시고요. 내력벽의 백면적, 내력벽의 백면적 20제곱미터 해체는 대수선이다. OX? 오잖아. 틀리면 안 된다 그랬죠. 내력벽의 백면적 20제곱미터 해체는 대수선이잖아요. 수선 변경만 얼마? 그럼 30제곱미터 이상이잖아. 정설 해체는 뒤에 30하고 관계없잖아. 문장이 아까 정설 해체하거나 해서 끝났다고 끊어줬잖아. 금방 다 쏘아버리잖아. 그 시험을 그르치는 거야. 내력벽만 나오면 숫자만 외워가지고 30만 외우는 거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맞는데 나오면 억울한 거죠, 이제. 자기는 20이니까 30인데 30을 외우는데 20이니까 틀린 거잖아. 나와서 억울한 거야. 자기는 맞다고 계산하고 나왔는데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설명할 때 초집중해야 된다니까. 대충 앉아가 나중에 혼자 공부하다 외우고 되겠지. 이런 거 틀리면 맞을 게 별로 없어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그 밑에 봐요. 똑같아 원리가. 기둥을 뭐 한다고요? 정설해체. 그럼 기둥을 정설하고 해체하면 뭐죠? 대수선이야. 나 뒤에 다 끊어버려. 그러니까 끝난 거라니까. 그 뒤에 몇 개 이상? 3개 이상 수선 변경. 수선하고 변경은 몇 개 이상? 3개 이상. 그럼 기둥을 2개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다. O 묻겠습니까? X. 수선 변경은 몇 개 이상? 3개 이상. 기둥을 1개 해체하면 대수선이다. OX? O가 된다 이 말이야. 정설 해체는 개수하고 상관없이 대수선이 되는 거야. 아, 금방 해도 안 되네. 이제 2번 실수했으니까 실수 안 하시겠죠? 원리가 똑같아. 그 밑에는. 보 동그라미. 보를 뭐 하면은 정설 해체면 대수선이야. 1개 하든 2개 하든 100개를 하든. 단 수선 변경은 몇 개 이상 해야 됩니까? 3개 이상. 보를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인 거예요. 이제 안 틀리겠죠? 그만할 거예요. 나머지 외우시라고 이제. 다음 넘겨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388페이지 와요. 388. 388페이지 펼쳐놓고 고개 들죠. 우리 건축법 적용 대상물, 대지, 건축물, 공작물 배운 거 맞죠?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에서 건축 행위하고 대순 행위를 배운 거 맞죠? 용도 변경은 저 뒤에 있으니까 여기서 안 하죠. 저 뒤에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을 받는 지역이 있어.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이 있고 일부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자, 교재 보시죠. 388페이지 봅니다. 네, 388페이지 제일 위에 양가로 1번.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나와 있습니까? 네, 암기. 다음에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가? 예를 들면 동그라미 1번 문화재보호법상 출거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입니다. 출 것이고 예를 들면 뒤에다가 남대문 오른쪽에 창구에서 딱 그림 그려놨네. 남대문. 남대문은 문화재보호법상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왜요?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문화재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 철도 동그라미, 궤도 동그라미.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줄 거요.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시설, 급탄시설, 급유시설은 철도법으로 관리해요. 근데 건축법 적용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단 기억부터 리얼 뒤에다가 적어요. 기억부터 리얼 뒤에다가 적어요.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지 않느냐면은 철도, 역사, 철도, 역청사는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철도, 역사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에요. 단 철도, 역사가 아닌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그리고 급수시설, 급탄시설, 급유시설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아니다. 3번 줄 거예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표 받는 곳, 톨게이트. 알겠죠? 고속도로를 관리합니다. 컨테이너 간이 창고는 건축법 적용을 안 받아요. 그때 컨테이너 간이 창고라 하면 가로 안에 줄 거죠. 가로 안에 두 번째 줄에
공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 관리 창고는 건축법적으로 안 맞는가? 그러면은 고정식으로 설치하면은 이동이 쉽지 않죠? 건축법적으로 받게 돼요. 그 다음에 하천법상 하천구역 내 출구쪽 수문 조작실, 하천법상 하천구역 안에는 수문 조작실은 건축법 적용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 별표. 동그라미 1번.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건축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 외워야 됩니다. 암기. 자, 박스안에 줄 거죠. 도시지역 줄 거예요. 도시정비 줄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미칠 거예요. 동 또는 읍 미칠 거예요. 단, 가로 안에 줄 거예요. 섬의 경우, 인구 500인 이상이 되는 경우는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이야.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빠짐없이 적용되는 지역,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동과 읍 지역, 동과 읍이 섬인 경우 인구가 500인 이상이 되는 지역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돼요. 암기. 오른쪽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오른쪽으로 오세요. 389페이지 맨 위에. 자, 건축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이 아닌 곳은 일부 적용을 배제하게 되는 거야. 전부 적용지역이 아닌 지역에 적용되지 않은 건축법 규정이 6개가 있어요. 이걸 외워야 돼요. 네, 적용해서 제외되는 규정 나와 있죠. 동그라미하고 암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동그라미 첫 글자.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도동그라미. 건축선 지정, 건동그라미.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동그라미.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방동그라미. 대지 분할 제한, 대동그라미. 읽어보세요. 대도. 건이 두 개니까 건원입니까? 건투입니까? 건투. 방대. 그렇게 오는 거야. 설명드릴게요. 이거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이거지? 고개 드세요. 여보세요. 이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예요. 제가 어젯밤에 서쪽으로 동쪽으로 좀 밀어 내버렸어. 잘했죠? 이렇게 생겨버렸습니다. 어젯밤에 좀 이렇게 막 밀어냈거든. 자,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 사서 건축을 하면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 첫 번째, 도시지역이야.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돼요. 그럼 평택시 관할구역에 가장 많은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맞죠? 농림지역이 많습니까? 도시지역이 많습니까? 대부분이 도시지역이 많겠죠. 이 도시지역에 평택에 땅 사서 건축을 하면은 모든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건축법 규정에 맞도록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나가자고요. 도시지역으로 나갑니다. 나가면은 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이 외지역입니까? 도시지역이 외지로 나가면은 논밭도 있고 막 가수원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건축 밀도가 높아 낮아? 낮아. 그래서 저 덕유산 꼭대기에 건물 하나 짓는데 여기 모든 건축법 규정에 맞도록 건축을 해라라고 쓸데없이 규제할 필요는 없죠. 화재가 나더라도 하나 타면 끝이잖아. 그래서 일부 적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 일부를. 근데 여기는 도시지역 바뀌잖아. 도시지역 외에, 즉 도시지역 밖의 용도지역이 뭐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어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앞으로 신도시로 개발되겠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거나 도시지역이 아니지만 동과 읍 지역은 건축 밀도가 높거든. 무주군, 얘도 무주읍에 가면, 읍내에 가면 건축 밀도가 좀 높죠. 전북 장수군에도 군청 소재지 가면은, 읍내에 가면은 건축 밀도가 좀 높죠. 그래서 시골 동네,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동과 읍 지역은 건축 밀도가 높기 때문에 건축법을 전부 적용하는 거야. 단, 동과 읍이 섬이면 인구가 500인 이상이 되는 동네만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 땅 사서 건축할 때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 도시지역이거나 도시지역 밖에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됐거나 동과 읍 지역이거나 혹시 동과 읍이 섬이라면 인구
500인 이상이 되는 지역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데, 그럼 잠깐만. 이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교육구역과 동가읍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이런 곳은 전부 적용됩니까? 이런 곳에 건축하면 일부 적용을 배제합니까? 일부 건축법 적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 전부 적용 지역이 아닌 지역에 집 지을 때 적용되지 않은 건축법 규정이 6개죠? 그 6개를 어떻게 외웠죠? 대, 도, 건, 투. 건이 2개니까 건투지. 대, 도, 건, 투, 방대. 무슨 뜻이냐면은 대도는 큰 도둑이잖아. 큰 도둑이 되려면은 일단은 뭘 잘해야 됩니까? 건투를 잘하고 어릴 때 꿈이 방대해야 커서 큰 도둑이 될 거 아니에요. 대도, 건투, 방대. 대도, 건투, 방대.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걸 외워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방화지관의 건축물, 대지 분할 제한. 이 6개는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교육구역과 동가읍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집지할 때 이 6가지 법을 적용해요, 안 해요?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전체를 하나의 세트로 이해하고 있으면 정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전부 적용지역이 아닌 지역에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 이것만 달랑 외우고 이거 전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답을 못 찬다 이 말이야.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O에서 답을 해요. 잠깐 O와 X를 답을 시험 문제 가르쳐드릴게요. 기출문제. 여기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 여기 보고 대답해요. 대답하라고 하면 고개를 숙이더라. 대답 자신이 없으니까. 여기 보고 시작합니다.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교육구역의 지정이나 동가읍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용적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OX? X. 적용을 하지 않는 규정에 용적률이 있어 없어? 그 시험 문제였습니다. 기출문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단순히 외워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다시 할게요. 녹지지역의 건축으로 건축할 때는 건축법상 건축선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OX? 아니, 도시지역은 건축법에 전부 적용되니까 이것도 전부 적용되겠죠? 그럼 건축법상 건축선 지정에 관한 규정은 적용을 받을 거 아니야. 문제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다하게 문제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내가 외우는데 왜 외우죠?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준비해야 되구나. 그렇게 이제 수능 준비를 하는 거죠. 잘 듣고 이것을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잊어버리기 전에 누가 자주 복습을 하느냐. 다시 인터넷 강의를 듣고 또 듣느냐.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나서 들은 것을 집에 가서 2-3번 반복을 해줘야 돼. 그것도 40, 50대 이후에는 2-3번 정도 반복해서 들으라니까 똑같이.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농담을 하는지 기억이 날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야 공법이 흔하게 들어온다니까. 듣고 덮어놓고 가끔 한 번 듣고 그러면 몇 년 해야 된다니까. 1년 만에 끝내는 방법. 듣고 2-3번 듣고 다음 주에 또 오면 돼. 그럼 1년 만에 끝내는 방법. 50대가 20대를 따라가는 방법. 그런 거죠. 60대 이후는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어. 얼마나 반복을 하셔야 될지를. 넘어갑니다. 394페이지 오세요. 394페이지. 394페이지 오셨습니까? 네, 394페이지. 네. 펼쳐놓고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394페이지 보니까 제2장 뭐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건축물의 건축 동그라미. 이때 건축이 뭐죠? 건축이 뭐죠?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건축 뒤에 적어요. 제목에 건축물의 건축 뒤에다가 가로 열고 절차. 그러면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절차죠. 즉 신축하고 정축하고 개축할 때는 그냥 해야 됩니까?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여보세요. 이 건축은 몇 개가 있죠? 5가지. 이런 뜻이잖아.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행위를 하려면은 이 5개 중 1개의 행위를 하려면은 건축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건축법정을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면은 전과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건축법상 이 5가지 행위를 하는 절차는 원칙이 허가를 받아요. 그래서 봐요. 건축은 허가받고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 지을 때 건축허가 받았나? 라고 하잖아. 친구야, 건축허가 받았니? 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가 원칙이라. 모든 건축을 허가받는 게 아니고 일부 건축물은 신고하면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건축법상 건축 행위를 하는 절차는 몇 개? 2개. 건축은 허가를 받거나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허가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건축하면은 건축법 위반,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뭘 배우겠다고요? 건축 절차라는 거야. 건축 절차는 뭐죠? 원칙이 뭐죠? 허가.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원칙이 뭐죠? 허가. 허가가 돼요, 허가. 그래서 고기 드시고,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행위를 할 때는 제일 먼저 건축물을 설계해야 돼, 설계. 집 지을 때 설계부터 해야 되죠. 누가 하죠? 건축사. 건축사. 이번에 우리 딸이 만났던 남자친구가 건축사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건축사가 건축 설계하는 사람이야. 알겠죠? 중개하시는 분입니까? 설계합니까? 건축물의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이야. 그 설계도를 갖고 뭘 신청해야 됩니까? 건축 절차는 허가니까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땅을 팔았어. 그분이 그 건축을 원해. 그럼 여러분이 설계해 줘야 됩니까? 건축사 사무소에 보내야 됩니까? 그렇지. 그래야는 건축사 사무소에 보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건축사가 설계해서 허가 신청 다 해주는 거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여러분은 집 지을 사람을 만나면은 토지 매매 계약서 쓰고 잔금 치고 등기 끝나면은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그래야는 건축 설계 사무소에 보내주면 돼. 그럼 건축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손님을 보내준 여러분을 싫어할까? 좋아할까? 좋아 죽어. 말로만 좋아 죽을까? 뭘 줄까? 뭘 좀 줘. 찍고 있으니까 말은 못해. 촬영하고 있으니까. 계약서를 잘 쓰면요. 곳곳이 돈이 생겨. 곳곳에. 그러면은 공인중개사가 갑입니까? 건축사가 갑입니까? 손님을 보내주는 공인중개사가 갑이죠. 맞잖아요. 여러분이 딱 개업하면은 건축사가 딱 옵니다. 명함 탁 들어 인쇄해 줍니다. 공인중개사 소장님 다 그죠.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공인중개사 명패를 해드릴까요? 간판을 붙여드릴까요? 지도를 구해드릴까요? 조금 있으면 또 법무사가 와요. 등기를 받아야 되니까 법무사가 와서 다 명함대로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때 이제 공부한 보람이 나죠. 아, 이거 건축사 뭐 법무사가 종부리 부르는 게 공인중개사야. 계약서만 잘 쓰면 전화만 하면 법무사 바로 오죠. 직원이 와서 다 받아가지고. 근데 그냥 가져갑니까? 다 줘요. 이삿짐센터 그러면 이사할 때도 이삿짐센터 필요하죠. 손님 이삿짐센터 평택에 모르잖아. 서울 사람 내려오면은 이삿짐센터 소개해 주잖아. 수리하면 인테리어 수선 비용 인테리어 업체에 또 소개해 주지. 곳곳에서 계약서만 잘 쓰면 곳곳에서. 근데 계약서를 못 쓰잖아. 비참해 그냥. 비참해. 그럼 문 닫고 이제 저를 만나면 밖에서 만나면 뭐라 그러죠? 왜 안 해요? 이러면 적성이 안 맞아서. 적성이 안 맞아서 그렇게 하죠. 한 달에 한 3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벌면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두겠어. 맞죠? 내 능력이 안 됐어. 게으르거나 지혜롭지 못하거나 인간성이 더럽거나 해서 망하거든. 그 세 가지 욕구가 좀 망해요. 인간성이 좋지 않거나 인간성 더럽거나 그죠? 지혜롭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게으르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 하나에 걸리면 망해요. 누구에게 허가받지? 사전결정, 사전승인, 건축신고 대상, 건축허가 제한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고
건축허가 받으면 2년 내에 뭐 해야 되죠? 착공신고. 착공신고하고 공사 들어가죠. 집 다 지으면 공사 완료보고서 만들어서 준공사를 받아. 그 준공검사를 뭐라고 그러죠? 사용승인. 그러니까 이 준공검사를 찍으면 안 돼. 준공검사라는 말은 건축법에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가 집 다 지으면 준공사 받았나라고 하죠. 그건 법에 있는 말입니까? 준공검사는 없는 말입니까? 없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준공검사는 말을 쓰면 안 돼. 뭐라고 한다고요? 사용승인. 건축법에서는 준공검사를 뭐라고 합니까? 사용승인. 준공검사 받았나라고 하면 안 되고 사용승인 받았어? 그렇게 해야죠. 사용승인 받았어? 그래서 입주했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죠. 오케이. 대략적으로 건축법상 건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겠죠? 근데 이 절차를 암기하고 있는지 시험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뭐가 나오죠?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거. 누구에게 허가받지? 건축사 설계 대상 건물을 어떤 것은 건축사가 설계해야 되지? 이런 것들. 착공신고는 어떤 것은 착공신고해야 되지? 이런 것들. 사용승인은 누가 누구에게 신청하지? 처리기간이 며칠이지? 사용승인 안 받고 입주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394페이지에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나와 있습니까? 사전결정 동그라미 합니다. 크게 해요. 지금부터 무슨 제도를 배우죠? 건축법상 건축 절차에서 사전결정 제도를 배우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책을 잠깐 한 봐요. 5초 동안 보시고 사전결정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저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마이크 들고 내려가면 사전결정이 뭐죠? 라고 물어볼 거야. 10초 보세요. 10초 책을. 고개 드시죠. 10초 동안 책을 보시니까 사전결정이 무엇인지 적어놨습니까? 책이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드시라고. 책이 없는데 책을 보셔야 됩니까? 앞을 보셔야 됩니까? 사전결정 제도가 무엇일까? 오늘부터 사전결정 제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책을 안 보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전결정이 뭔지 알아야 될 거네요. 그 손님이 와가지고 아니 그 집 지을 때 말이야 사전결정 제도가 있다던데 손님이라고 이야기해줘. 그럼 여러분이 사전결정이 뭔지 모르면은 그 손님에게 참 곤란하잖아. 야, 집 지을 때 사전결정 제도가 있던데 그거 뭐고? 라고 물어보는데 난 아는 게 없어. 손님은 가버리죠. 그 공인중개사 앞에 5억짜리 6억짜리 집을 지으려고 계약서 도장 찍겠냐고 가버리죠. 사전결정이 뭔지를 책 보고 말해야 돼. 책이 없잖아. 책 안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지금 설명하려고 이제. 설명 들으세요. 책이 없으니까 고개를 숙이면 안 되고. 이는 하천이고, 하천길 따라서 도로도 있고, 여기는 하천이고, 여기에 마을이 있고, 여러분의 손님이 여기다가 펜션 사업하려고 펜션을 지으려고 5억 주고 땅을 샀어. 건축허가를 누구에게 받느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 시청군청에 건축허가 신청했어요. 땅 얼마 주고 샀죠? 5억. 펜션 사업하려고 5억 주고 샀어. 그 시청군청에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허가가 불허가 처분된 거야. 그럼 펜션 사업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5억 주고 산 땅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러면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팔아야 되죠. 그러면 이 땅은 허가 나지 않는 땅이라고 주변에 소문이 쫙 나버리겠죠. 그리고 5억 주고 샀는데 5억에 팔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많이 잃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바보를 만나야 팔고 빠질 수 있는 거야. 나보다 더 바보는 세상에 많지 않잖아. 그 일이 현실이라면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죠? 어떨까, 그냥. 그래서 참 좋은 제도가 있어. 잘 들으세요.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펜션을 건축할 수 있는지, 허가될 수 있는 건축 입지, 허가될 수 있는 건축의 용도, 규모를 허가권자가 시청건축에서 미리 허가 여부를 미리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 여부를 미리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사전결정 제도야. 설명이 잘 됐습니까? 건축 허가 신청 전 허가될 수 있는 건축 입지, 규모, 용도를 미리 허가 신청 전 미리 허가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시청건축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이게 뭐죠? 사전결정. 괜찮은 제도 맞죠? 그러면 5억 토지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됩니까? 찍기 전입니까? 매매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이 땅에서 내 고객이 원하는 펜션 입지가 가능한지, 펜션 허가가 가능한지 미리 시청군청에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사전결정 제도다 이 말이에요. 사전결정이 뭔지 알겠죠? 그럼 이걸 봐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은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절반이 못 하겠죠. 아니,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을 못 할 거예요. 왜요? 연습을 한 번도 안 하거든, 다음 주까지. 내가 어떻게 하라고? 제가 집에 따라서 그 연습하십시오라고 못 하는 거잖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 이제 여러분들 몫이라니까. 그럼 봐요. 사전결정을 누가 누구에게 신청하지? 사전결정 신청할 때 동시에 두 가지를 신청할 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뭐지? 사전결정 통지서 한 방으로 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의제되는 게 4개가 있어. 4가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일괄 처리해 주는 거야. 사전결정 통지서 받아놓고, 즉 펜션 건축이 가능하다고 시청건축에서 통지를 해줬는데 2년 동안 건축가 신청하지 않고 있으면 사전결정 통지의 효력은 그대로일까요? 실효될까요? 실효돼. 이거 공부하면 돼. 이거만 줄 거면은 저는 설명 다 드린 거예요. 이제 시험 치는 거라. 누가 누구에게 신청하는지, 무엇을 동시에 신청하는지, 사전결정 통지서 한 방으로 어떤 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법적으로 의제 처리가 되는지, 간주가 되는지, 그리고 사전결정 통지서 받고 몇 년 동안 건축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이 실효가 되어버리는지. 이 줄 거 드리면 되죠. 밑줄 거 드릴게요. 빨리 줄 거 드릴게요. 밑줄 거는 걸 천천히 안 합니다. 394페이지 맨 위에. 읽으면 줄 거세요.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가로 건너 띄고 줄 것입니까?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거기서 핵심이 뭐죠? 허가. 동그라미.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만 건축법상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대상 건축물은 사전결정 신청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럼 시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시험 나오잖아. 허가 또는 신고 대상. 몇 개 씁니까? 핵서.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을 신청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전이야. 건축가 신청 전에 누구에게? 허가권에 동그라미. 허가권자에게 다음 건축물에 대한 네,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럼 그 박스는 외워야 됩니까? 참고하면 됩니까? 참고. 박스 외우는 거 아니야. 뭘 외워야 되죠? 사전결정은 누가 신청합니까?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누구죠? 밑에 적어요. 신청자가 되는 거야. 사전결정 신청자가 되는 거야. 신청자. 또 졸다가 김청자 적으면 안 돼. 신청자. 사전결정 신청자. 그 다음에 내려오세요. 2번. 양가로 2번 내려오셨습니까? 읽어볼게요. 사전결정 신청자는 밑줄 거예요. 건축위원회 심의 동그라미 1번.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밑줄 거예요.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동그라미 2번. 이 두 개를 사전결정 신청할 때 뭐 할 수 있다? 동시 신청합니다. 사전결정 신청할 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거.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과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그럼 시험 이렇게 나와요.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묻겠습니까? 여기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예를 들면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5번 와요. 5번. 5번에 오십시오. 395페이지. 사전결정 통지서 한 방으로 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그랬죠? 읽어볼게요.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허가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면 사전결정 통지 시 의제사항 나와 있습니까? 이런 통째 암기. 이거 재작년 나왔나? 그렇죠. 31회 때인가 나왔을 거예요.
사전결정 통지서 받으면 자 국토교육법상 밑줄 거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발행위 허가. 또 줄 거요.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줄 거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법상 줄 거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네 가지죠.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 시험 이렇게 나오잖아. 건축법상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오 믿겠습니까? X. 도로점용허가는 의제 대상이 아니잖아요.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내려오세요. 건축허가 등에서 2번 내려옵니다. 허가권자 나와 있습니까? 2번 허가권자 등 할 때 동그라미 하세요. 허가권자. 암기,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 당연히 외워야 되죠. 아니 잠깐만요. 공인중개사가 건축허가를 어디 가서 받는지를 책 보고 말해야 됩니까? 그냥 알고 있어야 됩니까? 그냥 알고 있어야 되죠. 잠깐만요. 자네 이름이 뭔가? 잠깐만요. 제 이름 물어보셨죠? 잠깐만. 내 민증 까보고요. 내 이름이 최기락이구나. 그거 이상하잖아. 아니 공인중개사가 건축허가를 어디 가서 받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공법 뒤적거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당연히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근데 이걸 시험 나오면 틀리는 거야. 줄 거세요. 원칙. 읽어볼게요. 건축으로 건축하거나 건축 동그라미. 건축은 몇 개가 있죠? 5개. 대수선 동그라미 몇 개가 있죠? 9개. 5개의 건축행위와 9개의 대수선 행위를 할 때는 미칠 거예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당, 군수, 구청장까지 줄 거예요. 허가 동그라미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특별자치장부터 구청장까지가 뭐죠? 허가권자가 되는 거잖아. 건축허가는 어디 가서 받죠? 시청, 군청. 특별시광역시에서는 관할 구청에 가서 받는 거예요. 아셨죠? 네. 단 예외가 있어. 내려오세요. 21층 이상인 건축물 등 미칠 거예요. 손 떼죠. 21층 이상인 건축물 등 대통령 명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미칠 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동그라미. 그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될 수 있다. 언제? 넘겨봐요. 동그라미 2번 미칠 거예요. 층수가 몇 층?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정도 이상인 건축물을 미칠 거예요. 층수가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정도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누가 허가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세 번째 줄에 미칠 거죠. 네 번째 줄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공장 동그라미, 창고 동그라미. 고개 드세요. 고개 드시고요. 설명합니다. 건축권이 쉬워요. 고개 들죠?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허가 받죠? 불러줘요. 누구죠?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근데 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시가 어디죠? 특별시, 광역시, 특광이야, 특광.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관할 구청장이 허가해요. 그리고 군지역은 군수, 시지역은 시장,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장 아닙니다. 그리고 세종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강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OX? O. 알겠죠? 전남 함평군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함평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OX? O. 그렇게 되는 거라고. 경기도 평택시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평택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OX? O. 그렇게 되는 거잖아. 단, 특별시, 광역시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죠? 층수가 몇 층?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을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예외적으로 허가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송파구에서 건축은 누구에게 허가받죠? 송파구청장이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제1월 더블드는 송파구지만 층수가 21층 이상 맞죠? 연면적 학교가 10만 제도 이상이죠. 송파구청장이 허가합니까? 서울시장이 허가합니까? 서울시장이 허가하는 거야. 허가권자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걸 안 어려우니까 연습을 안 하는 거야. 물으면 대답을 못 해요. 들을 때만 알고 있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왜? 돌아서면 잊어버리시는 분은 돌아서고 한 번도 연습을 안 하신 분이잖아. 그죠? 돌아서면 잊어버리시는 분은 돌아서고 연습을 안 하신 분이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 층수가 21층 이상이고 연면적 학교가 10만 제도 이상이어도 공장하고 창고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인 거 제외입니까? 제외이기 때문에 관할 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거야. 공장과 창고는. 아셨죠? 이런 게 정답을 결정해요. 보통 좀 문제를 풀다 보면 공장 보이고 창가 보이면 답이라고. 알겠죠? 공장과 창고는 연면적이 10만 제도 이상이고 층수가 21층 이상이어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관할 구청장이 허가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사전 승인이 나와 있습니다. 사전 승인. 사전 승인부터 또 휴식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